면책 특권이 이렇게나 막강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예. 이 공천룰을 건드리면은 정말 벌에 쏘인 듯 의원들이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에 오르는 이런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정말 돈이 많거나 국회의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각종 특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은요, 회기 중에 어떤 얘기를 해도 면책 특권, 즉 네. 책임을 지지 않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김의겸의 술자리 거짓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화면이랑 뉴스 뭐죠? 더 탐사였나요? 네, 더 탐사죠. 더 탐사라는 정말 거짓말을 여러 번 보도한 그 매체랑 짜고 국감 시간에 그 매체와 영상, 그 매체는 라이브로 또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의 양쪽이 짜고 이 술자리 의혹,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장 변호사 이런 사람들 30명이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퍼마셨다 하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인데요.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굉장히 순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작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요 네. 고문해 가지고 조작 사건 만들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감사 한가운데서 그렇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 대통령이죠. 있었어요. 네, 대통령과 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네. 그냥 백주대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든 얼검해 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문바 쪽의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걸었죠. 그 문바 쪽이 한 거 맞죠, 이거? 그렇죠. 예. 했더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 송치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누구냐면은 더 탐사의 강진구는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쪽에서 한 사람은 국회에서 한 사람은 자기네 매체 사무실에서 같이 뉴스를 조작했던 사람들인데 네. 기자는 이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김의겸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적용해서 검찰이 공소권,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치인이라면은 면책 특권을 받더라도 네. 면책 특권의 혜택을 받더라도 같은 주장을 했던 매체는 네. 강진구는 지금 손치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한 허구라고 네. 이미 원래 이제 이 더 탐사 같은 데 찾아가지고 가수 이미키 씨 있죠. 네, 네. 가수 이미키 씨의 술집을 찾아가서 여기가 거기라고 네. 이 음악 카페다 이렇게 네. 지목까지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미 그 벌을 받았어요. 네. 거기서 법원 판단이 뭐냐면은 그 진실이 아니거나 그 당시 방송은 네. 진실이 아니거나 이게 법원 말은 참 어렵습니다.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일말에 그것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을 했다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이번에 송치는 면했더라도 네. 본인이 대국민 사과해요.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되고 네. 앞으로 자중하거나 네. 자기가 말을 할 때 좀 더 조심을 하겠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입싹 닦았어요. 그리고 마치 면책특권 받지 이런 게 면책특권이야 라고 하듯이 이번 국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맞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원지검 네. 이번 국감에서 수원지검이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특검, 네. 대북송금 특검에 대북송금 사건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 수사하고 있는 데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막 터뜨려요. 왜? 제가 국감을 계속 지켜봤는데 야 저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어디 스키장에서 가서 기업에 접대를 받았다는 둥 또 어디 사건에 개입해서 뭘 했다는 둥 누굴 신원조회를 해줬다는 둥 검사를 상대로 그 국정감사 자리가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당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검사 한 명이에요. 막 터뜨리는데 저 왜 저러나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있었던 거예요. 신동훈 차장 다음번 국회의원 하십시오. 해갖고 국정감사 자리 나가갖고 한번 막 얘기해봐.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네. 제 마음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알고 있는 진실과. 근데 막 하는데 그게 어저께 결국 김의겸 불구속 그러니까 송치가 불송치됐다는 결정을 보고 야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은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 면책 특권 마음껏 누리겠다. 그렇죠. 이거구나. 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명백한 의도를 갖고 외부 업자와 짜고 이런 그 조작을 하는 거. 심지어 이 첼리스트 사건 경우에는 첼리스트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너 왜 늦게 들어와? 그럼 그거죠. 저희가 맞췄죠 그때.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계속 너 왜 집에 안 들어와? 이러니까 아우 나 지금 못 들어가. 왜 안 들어와? 이러니까 아 나 지금 너무 중요한 사람들아. 중요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막 대통령 막 법무장관 다 있어 여기 막 김현장. 근데 이제 이게 이 여성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첼리스트가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어요. 그 거짓말 한 거라고. 남자친구한테 눌러대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거짓말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잖아라고 또 이 여자를 또 겁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오인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그 여성이 내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여자를 상대로 또 공격을 하는 등 정말 꾸준히 이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범죄예요.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보자 주장을 보도를 했는데 제보자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를 쓴 기자와 김의겸은 제보자 네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그렇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 면허증을 이렇게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 실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70년대, 80년대 그 권위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절에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언론이 쓰고를 통해서 사실은 묻혀질 수도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 사장도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겨우 바뀌고 그리고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 임기 다 채우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할 수도 없는데 면책특권 조항만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쁜 유산인데. 아니 사회가 이렇게 탈권위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 모두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국회는 남한테만 계속 내려놓으라고 지들은 안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네요. 국회는 이 좋은 걸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봐도 국회의원이 돼서 피의자가 지금 검사를 조직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가 검사를 조직적으로 해코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재명 어저께도 재판 안 갔잖아요. 어제도 안 갔습니다. 어제 화요일이었잖아요. 여러분 화요일은 무슨 날?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날. 화요일과 금요일은 재판하는 날. 자, 화금 재판이고 금요일날 격주로 선거법 위반 재판. 화요일은 대장동 재판 반드시 열리는데 어제도 재판인데 어제 또 안 갔어요. 국정감사 간다고. 국정감사 간다고. 지난번에 선거법 재판은 금요일날 국정감사 참가를 이유로 안 갔는데 국감도 안 나와서 말을 들었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국감은 갔더라고요. 야, 이 재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재판 안 받아도 되고 이러니 지금 국회의원을 하려고 사람들이 더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네요. 특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강추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범죄는 사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재판받는 건 정치적인 압박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려도 내가 사람을 때린 게 아니야. 그놈의 얼굴이 내 주먹에 와서 부딪힌 건데 이거를 정치검찰이 나를 얽어놓고 있어 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10%나 20% 이상 됩니다. 당에 따라서. 이제 알겠네요. 네. 조국은 네. 반드시 출마해야 되네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반드시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이 요즘 조국 전 교수가 굉장히 말이 거칠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2심 재판도 받고 있고 딸도 네. 지금 재판 받아야 되고 네. 부인은 살고 있고 한데 완전히 예. 엄청나게 네. 입이 거칠어져 가지고요. 조국이 이렇게 조국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요즘 입이 거칠어졌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고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진짜 웃고요. 예. 왜냐면은 예. 저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조국이 거칠어졌다. 네. 조국의 입이 거칠어졌다라고 네. 하는 본인이 그 자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썼어요. 네. 조국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조국 전 입 벌고 입만 벌구다. 벌리면 구라. 윤석열은 네. 원래부터 혀가 두 개다. 입 벌고 입만 벌면 구라다. 네.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쓰니까 오마이뉴스가 딱 잡아가지고 조국의 입이 거칠어졌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걸 또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또 자기 사진을 넣어요. 네. 저는 저게 이제 어디 매체에서 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 본인이 자기 얼굴 들어간 그 포스팅을 올리면서 기사 이제 썸네일 기사도 네. 올리고 거칠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왜 저럴까 갑자기. 저거는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이재명처럼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네.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인물이 저런 많은 그러니까요. 혐의점을 네. 갖고 있으면서 재판에 안 나가고 재판장을 휘어잡고 그다음에 검사를 공격하고 그걸 또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집단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공격해주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이렇게 나서주잖아요. 그러면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유력한 피고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 지금 어저께 네. 어제 그제였나요? 그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내가 검사 생활 오래 했는데 네. 하다 이런 피고는 처음 본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내 이런 피고는 처음 보고 이렇게 어려운 수사는 내가 처음이다. 네. 왜냐하면 재판에서 계속 지연시키죠. 네. 국감 가야 돼요. 단식했어요. 몸 아파요. 네. 조국이 지금 2심 재판을 네. 남겨두고 있는 네. 진행 중인 조국이 네. 앞불사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선 때까지 대선 때까지 1심 재판도 안 끝날 거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조국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네.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재판 지연이야말로 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다. 네. 그럼 내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려면 내가 되려고 하면 뭐야? 열심히 지금부터 다시 선명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입이 거칠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재판을 통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재판을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대면으로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그걸 되기 위해서 거친 입을 갖는 것. 두 가지를 다 이재명을 벤치마킹했네요. 네, 저는 뭐 완벽하게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배웠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조국 나 옛날에 조국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온 집안이 나서서 그렇게 위조를 했어? 위조를 해서 들키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뻗대고 그렇죠. 거짓말을 해? 괘씸해 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도만 나는 했었는데 이재명은 보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나를 음해해?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나를 엮기 위해서 지금 이런 증거 조작을 해? 네가 지금 나를 엮기 위해서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그러니까 압수수색 400개 받았다고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뒤집어 씌우는 네. 나는 부인은 했는데 뒤집어 씌우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쵸. 조국에게는 없고 이재명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뒤집어 씌우기예요. 뒤집어 씌우기, 네. 거친 입.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면 입이 거칠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거칠다는 표현도 굉장히 순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거칠다고 하는 거는 팩트에 기반해서 표현이 심할 때 거친 거지 이거는 거친 게 아니에요. 조국이 아직 이재명을 네.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조국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저는 조국이 이재명 대표만큼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면 이미 그러네요. 네. 네, 헝그리하지 않아요. 헝그리하지 않아요. 예. 근데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곤혹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 네. 상상도 못했던 재판 지연 전술로 네. 빠져나가고 있고 네. 조국은 뭔가를 거기서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국 이번 내년 총선에서 네. 조국 나올 네. 거다라고들 보기 시작하고 있고 네. 또 있죠.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에서 만든 조성춘가 네. 조추송인가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네. 나오려고 지금 들썩들썩.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조추성 말입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스폰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어요, 살짝. 네. 스폰 받는 거 무슨-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조국, 추미애, 송영길 저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뛴다라고 할 때 아 그래 저분들 억울한 분들이지 내가 밀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미 아마 개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 예. 강성 지지자들이 네. 이들의 출마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네, 이런 최고의 어벤져스급이 네. 총 출동해 준다면 네,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희망이 있다. 출마 적시 후원금 드리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가결 의사봉을 두드렸던 추 장군님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추미애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저기 페이스북에 댓글들이 응원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리고 있다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속아갖고 나와서 저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를 시작하면 네. 민주당은 저는 정말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분들이야말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겠죠.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런 일에는 맨날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막 환영하고 있는 정청래 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정청래 씨는 지금 글쎄 막 이러면서 거시기 하네. 예. 그러고 있어요. 왜 거시기하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어제 그랬답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일단 조추송 중에서 저희가 당원은 추미애 전 장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주당에서 인재 네.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네. 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 예. 자, 조국 인재 영입 못 한다는 거예요. 조국 인재 영입 가능하죠. 근데 서류 위조 분야 인재입니다. 서류 복사 분야 인재 맞습니다. 그렇게 영입하고 예, 그러면 감쪽같이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재 영입이로. 인재 영입이로. 그럼 자 돈봉투 때문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뭐로 인재 영입을 해야 됩니까? 재무 담당 인재 영입? 재무 담당 좋네. 선거 때 그렇죠. 재무 담당 임원으로 재무 네. 담당 당직 최고위원으로 그렇죠. 영입을 해서 네. 공천을 준다. 그리고 또 파리로 또 연수도 갔었으니까 외국어 인재. 이게 또 외국어 가능합니다. 인재. 네. 그럼 그래서- 뭐 인재 영입을 해서 입당을 시켜서 네. 출마시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네, 저는 인재 영입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하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재 영입이 그렇게 될 수 있군요. 네, 네. 참- 근데 이제 재자가 이제 재앙 재자가 돼버리는 거지.